헤르만 헤세. 이 이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20세기 사상가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심하게 오해받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그 자아를 찾아 떠나라고 말한 낭만적인 작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진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네, 바로 이런 문장. 동쪽으로 가서 너 자신을 찾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게 바로 헤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오해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마치 무슨 마음 편한 영적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파는 구루처럼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오독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헤세 철학의 진짜 알맹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오해의 껍데기를 한꺼풀씩 벗겨내고 진짜 헤세의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시죠. 헤세가 말했던 자아를 찾아가는 길은요, 무슨 꽃길 걷는 평화로운 산책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죠. 그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들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내 마음속이 사실은 끝나지 않는 전쟁터구나 하는 이 끔찍한 진실을 딱 인정하는 것부터요. 결국 헤세의 모든 작품, 그가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건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아니, 이 세상은 애초에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이 헤세 철학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헤세 철학의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아는 전쟁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게 어디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잘 찾아내야 하는 보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안에서 수많은 힘들이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죠.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거짓된 자아, 이건 말 그대로 사회가 우리한테 입혀준 옷, 아니 코스튬 같은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한데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엔 오히려 그게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안락한 감옥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진정한 자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내 손으로 직접 창조해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진정한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세가 말하는 그 길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필수적인 세 단계를 거쳐야만 해요. 첫째, 사회가 나한테 씌워준 그 가면, 거짓된 자아를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둘째, 내 안에 가장 어둡고 내가 가장 경멸하는 모습, 심리학자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과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내 안에 있는 선과 악, 단 두 개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만 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혼돈 그 자체인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위대한 지휘자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헤세가 말하는 내면의 전쟁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그의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 바로 원초적 이원성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힘이 벌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이 바로 이 두 대립적인 힘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한쪽 극단에는 질서, 이성,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혼돈, 본능, 관능, 그리고 결국엔 죽음으로 향하는 자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원리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헤세의 생각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 어때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서 조화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헤세는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이 정신과 자연 사이의 전쟁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또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걸 그저 견뎌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헤세의 철학이 굉장히 깊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완벽한 철학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상에 가진 아주 치명적인 결함, 그리고 그 철학을 따랐을 때 치러야 할 비싼 대가가 뭔지 좀 비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 제기하는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정치적 후퇴.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한데 혼자 내면만 들여다보는 게 말이 되냐. 그거 결국 현실 문제 외면하는 특권층의 한가한 취미 아니냐 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 있죠. 둘째, 젠더 문제. 왜 해세 소설에 나오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남자 주인공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나 상징으로만 소모되느냐? 왜 그들 자신은 주체적인 여정을 떠나지 않느냐는 페미니즘적 비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마지막 비판. 그의 철학에는 윤리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윤리적 공백의 문제를 철학자 테오도로 아도르노가 정말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정성, 즉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본성 그대로 아주 진정성 있게 잔인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라고 선언하면 어떡할 겁니까? 헤세의 철학 안에서는 그를 막을 논리가 없어요.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질문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모든 칭찬과 비판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사상가 헤세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한번 균형을 잡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헤세라는 사상가의 최종 성적표는 아마 이 표와 같을 겁니다. 그는 현대인이 왜 이렇게 외롭고 고립되었는지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정말 천재적인 의사였어요. 하지만 정작 그 병을 고칠 명확한 처방전은 내놓지 못했죠. 내면이라는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정치적인 현실 세계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헤세의 진짜 천재성은 우리에게 시원한 정답을 주는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평생 괴롭힐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정답을 가진 현자가 아니라 위대한 질문자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답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과 정답은 주지 않지만 평생 고민하게 만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철학.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과연 둘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